그 다음에 교재는 287페이지. 287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절차 및 효력. 거기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는 2매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매요? 2매. 그래서 하나는 공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받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매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몇 년 보관이라고요? 5년 보관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추후에는 10년 보관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다음에 288페이지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몇 가지 있었어요? 4가지 있었죠. 네.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 가액과 세,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거기 288페이지 위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모양 나와 있죠. 네, 거기에서 진한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필요적 기재사항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게 거기 288페이지 위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칸이랑 칸은 다 채워요. 실무에서는. 네. 근데 어떨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만 쓰셔야 되냐면 빨리 발행해서 빨리 줘야 돼. 네. 다 안 채워도 된대. 그럴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만 채워서 보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거기 세금계산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영수가 있고 뭐가 있죠? 청구 있죠. 2가지 차이점. 글씨가 달라요. 맞죠? 네. 영수는 돈을 받았을 때. 청구는 뭐 달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 그래서 요건 외상일 때. 솔직히 실무에서는 상관없어요. 영수든 청구든 솔직히 세금계산서에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거래처 중에서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거래처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체크해놨다가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기본값이 청구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실무 가시면 외상거래가 실제 많으니까. 근데 간혹 가다 돈도 안 줬는데 자기들은 꼭 영수로 달래. 그러면 거기 회사는 옵션 들어가셔서 꼭 바꿔주셔야 돼요. 뭘로요? 영수로. 있어요, 종종. 저도 회사 다닐 때 깜빡하고 그 회사 거 체크 안 바꿨다가 연락 왔죠. 저기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결제 못 해드려요. 네, 그렇게 연락 옵니다. 그런 데들은 맞춰주면 돼요. 네. 좀 까탈까탈한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데 맞춰주면 되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까탈까탈한 데한테 더 안 해줘요. 맞춰는 주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까탈스러워 나한테 그러면 이때 제가 복수를 해요. 언제 복수하냐면 돈 붙여줄 때 있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돈을 줘야 되는 회사야, 거래처야. 그러면 그런 회사는 찍어놨다가 돈 제일 마지막에 보내거나 다음날 보내요. 일부러. 다른 회사는 정상적으로 보내고. 그렇게라도 해놔야 나중에 길이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100%다 맞춘다 그래서 그게 서로 좋은 건 아닙니다.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주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명절 되잖아요. 그러면 선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음에 돈 보낼 거 있으면 저희 회사 먼저 주세요. 이런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왜냐면 그게 별거 아닌 건데 기왕이면은 돈 받는 회사도 일찍 받는 게 어때요? 기분 좋죠. 만약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줘야 돼. 그러면 돈 들어오는 게 오전에 받는 게 좋아요? 오후에 받는 게 좋아요? 기왕 받을 거면 오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명절 때 막 선물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 회사 잘 부탁한다고. 근데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 가시면은 아무것도 안 주는 데도 있고. 그건 뭐 케바케니까.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뭐를 발행을 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율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발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회사는 대부분 어떤 데냐면요, 소비자하고 거래하는데. 그러니까 업체하고 거래 안 하고 소비자하고만 거래하는 곳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미용실. 회사가 가서 스치지 않잖아요. 회사가 가서 파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예요. 여기도 면제예요. 택시. 제가 아까 운수업은 여객운송업은 어디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세버스. 전세버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발급 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 만약에 사장님이 외국으로 일하러 가셔. 그러면 비행기 티켓 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법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여객운송업은 회사가 타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여행 가거나 어디로 이동할 때 타는 경우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죠. 그러니까 이걸 세금계산서 발행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은 요것도 잘 나와요. 소매업. 근데 요게 왜 잘 나오냐면 소매업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도매업자하고 소매업자하고 거래하죠.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얘도 사업자야. 얘도 사업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을 때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소매업자는 소비자랑 거래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일반적인 우리는 사업자 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회사는 소매업자한테 가요? 도매업자한테 가요? 도매업자한테 가요. 왜요? 도매가 싸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하나가 필요해.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해. 그 도매업자한테 전화했더니 못 갖다 준대. 오늘은 죽어도. 가까운 데 알아봐갖고 내가 가서 거기 가서 하나 정도 사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래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영수증만 주잖아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만 받아요? 영수증만 받죠. 근데 이런 특이 케이스로 우리 세금계산서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발행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나도 사업자고 소매업자도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의 기본 베이스는 요걸 좀 이해하시면 조금 구별하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들끼리 거래를 했네. 그러면 뭐를 주고받아야 된다? 세금 계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뭐는 발행할 수 없다?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 왜요? 면세사업자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종이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랑 그 다음에 무슨 세금 계산서요? 전자 세금 계산서. 근데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 근데 거기 보시면 그 전까지는 3억인데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이 상태로 가면 8월 달에 시험 보죠. 예. 그래도 그때부터는 몇 억으로 바뀌어요? 2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3억이었어요. 예. 근데 요게 거기 보시면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쯤에는 몇 억으로 바뀌어요? 2억 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국가에서 죄송합니다. 법인은 무조건이고 개인 중에서예요. 개인만.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국가에서 종이세금 계산서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뭘로 돌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전자로. 근데 전자로 돌리면 국세청이 편해요. 왜냐면 발행하면은 전송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전송 받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어때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은 단계적으로 내릴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몇 억이래요? 1억이래요.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지. 웬 또 이하라고 적어놨냐? 이상. 근데 1억이면은 참고로 회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매출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액 1억 넘는 회사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거의 간이과세자 아닌 이상은 거의 매출액 1억 다 넘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직원 한 명만 써도 직원한테 만약에 연봉 3천만 원만 줘도 한두 명만 써도 매출액 1억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남으니까. 시험은 요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7월 기준. 왜냐면 우리 시험이 8월 달에 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은 7월 달에 많이 바뀌어요. 7월이나 1월 달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7월이나 1월 달에 바뀌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 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해요. 몇 월 달에요? 5월 달. 그래 5월 달에 신고하면은 7월 1일이 되면 작년에 이 사람이 얼마 팔았는지 국가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뀔 때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1월 1일부터 적용되거나 아니면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5월 달에 신고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 팔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7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7월 달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1년의 시작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1월 달에 바꾸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억으로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8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미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래서 법 바뀐 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 위에 보시면 법인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는 몇 억으로 기억을 하시라고요. 우리는 2억으로 기억을 할게요. 뭐 내년 거는 내년에 기억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289페이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이 공급 시기가 인도 기준이네 아니면 뭐 자판기에서 돈을 꺼냈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발행을 해야 되고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라고요? 10일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289페이지 보시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수도 있냐면 앞에 잠깐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는 게 일기 예정이 4월 며칠이죠? 25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날이 토요일이야. 그러면 4월 27일까지 신고하셔도 돼요. 왜냐면 4월 27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그 인터넷으로 신고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이로 신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토요일 날 세무서 가면 세무서 닫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신고를 못 해. 그래서 그 공휴일이나 아니면 빨간 날일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그 다음 날까지 인정을 해주는 게 우리가 무조건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이로 직접 신고하러 갔는데 문 닫혀 있어. 은행 가서 돈 내러 갔는데 은행 닫혀 있어. 그럼 못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 공휴일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 뒷날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력월 단위라고 있어요. 거기 인력월 단위 위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월별로 합계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래 원칙은 A라는 회사하고 10번 거래하면 세금계산서 몇 장이에요? 10장이에요. 근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몇 장만 주면 돼요? 한 장만. 언제까지 주면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왜냐면 세금계산서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다음 달 10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달 거 등록이 안 돼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로. 락 걸어버려요. 왜냐면 법에서 10일 넘어가는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발행은 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근데 가산세네요. 왜냐면 국가에서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세금 더 내. 그럼 인정해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은. 그래서 뭐든지 대부분 세금 관련된 거 신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고 잘못하면 돈만 더 내면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잘하라 그랬어요? 잘못하라 그랬어요? 잘하라 그랬죠. 근데 말 들었어요? 아니죠. 말 안 들었죠. 말 안 들으면 페널티는 항상 두 가지예요. 돈을 더 내든가 갔다 오시든가. 근데 세법에서는 주로 쓰는 게 진짜 이 사람이 악질 아닌 이상은 뭐를 더 내라 그래요?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도 못하는 게 많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저기 최근에 어쨌든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 관련돼서 벌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제대로 안 걷고 있더라고요. 아마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이라 안 건드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내일 게 뭐 몇 천만 원 벌금이 있는데 연락도 한 번 안 왔대요. 라고 최근에 뉴스에서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게 법이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어때요? 약한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은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도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는 세금계산서 한 달에 한 번만 발행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저희는요 한 달에 한 번 주시면 안 되고요. 거래 있을 때마다 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거래 있을 때마다 주면 되는 거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주셔도 돼요.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당연히 뭐가 더 편해요? 네, 월합계가 편하죠. 그래서 대부분 월합계 하셔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셔도 돼요. 이런 회사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간혹가다 한 군데씩 있어요. 저희는 거래 있을 때마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들이. 근데 그런 데들은 대부분 그 담당자 성향이 그런 게 아니고 위에 분 중에 한 분이 옛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게 잘못됐다라가 아니라 변화가 있으면 솔직히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되긴 해요.
저도 요즘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전철이나 아니면 버스에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막 얘기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 애들이나 아니면 20대 초중반 막 얘기하는데 한 100마디 하면 한 10마디 알아듣나?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못 쫓아가겠어요.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아, 월합계 요번에 나왔어요? 나왔구나. 저 솔직히 요번 시험 문제 안 봤어요. 원래 잘 안 봐요, 시험 문제. 안 풀어줄 거라. 언제 보냐면 다음 반 문제풀이 할 때 봐요. 네. 네,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월합계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라. 네. 근데 월합계 세근계산서는 발행하기 대빵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 프로그램들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월에 만약에 5건이야. 그러면 5개를 입력해놓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5개를 묶어버려요. 그래갖고 발행을 하는 건데 요거는 회사 가셔서 한두 번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 전송하는 것도 대빵 쉬워요. 네. 그것도 회사마다 근데 프로그램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런 것도 한 두세 번만 해보면 매번 똑같아요, 방법은. 근데 이제 어느 버튼 눌러야 되냐는 약간씩 화면 모양은 약간씩 다르니까 그런 건 추후에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임의로 정한 기간 단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월별로 하지만 우리는 15일에 한 번씩 드릴게요.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줄게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언제까지만 발행해주면 된다고요? 네, 다음 달 10. 네.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행해주면 국가에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달 10일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어요. 우리 신고가 3월 달 거 4월 25일까지 신고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마무리 해주면 15일 동안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날까지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세금계산서 발급자료 제출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전송. 전송은 언제까지?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몇 년 보관이라고요? 5년 보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반품 세금계산서.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요게 아니고요. 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거기 밑에 보시면 작성일자가 문제예요. 수정세금계산서 나오면 좀 어렵게 나와요. 네, 요게 중요합니다. 작성일자가.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날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게 오늘 발행했냐, 한 달 후에 발행했냐, 내일 발행했냐에 따라서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할 거냐, 요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소급되는 경우를 아시는 게 더 좋아요. 290페이지 위에 보시면 아니다. 소급되지 않는 경우가 적으니까 요걸 기억하는 게 낫겠네요.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급이 뭔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봐보세요. 만약에 거래가 1월 10일 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걸 언제 알았냐면 4월 10날 알았어. 요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1월 10일은 몇 기 예정이죠? 1기 예정이죠. 4월 10일은요? 1기 확정이에요. 그래서 소급된다라고 하면은 요 날짜로 다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소급이라는 건 옛날 거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급되지 않는 경우는 요 날로 발행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로요? 4월 10일로.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렇게 팔 수도 있잖아요. 3월 말일 날 팔았는데 4월 초에 반품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팔기는 3월 말에 팔았으니까 일기 예정이야. 근데 반품은 4월 초에 받았으니까 몇 기 확정이에요? 1기 확정이야. 네. 근데 요거는 소급 적용 안 해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있죠. 뭐 반품한다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일부만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실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요 날짜로 해요. 수정된 날짜로. 기존 날짜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290페이지 위에 보시면 계약이 뭐 되었을 때요? 해제됐을 때. 그래서 물건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이거 안 하겠대.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잘못된 날짜로, 그 날짜로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추가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 100대 하겠대. 그리고 100대 세금 계산서를 보냈어. 근데 갑자기 70대만 하겠대. 그럼 30대 뭐 해야 되죠? 줄여야 되죠. 그런 경우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게 발생한 날짜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뒤에 일어나도 크게 영향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뒷날짜로 해라. 앞에 날짜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2번 보시면 작성일자가 뭐 될 때요? 소급될 때. 요거는 이제 그 옛날 거를 안 바꾸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내국신용장이나 뭐 갖고 왔을 때요? 구매확인서.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이거는 영세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과세로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과세와 영세는 차이점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큰 것들은 옛날 날짜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3월 20일 날 과세로 발행을 했어. 근데 4월 15일 날 내국신용장을 갖고 왔어. 그러면 3월 20일을 영세로 바꾸는 거예요. 과세에서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영세로. 그래서 소급이라 그러면은 옛날 날짜로 다시 재발행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날짜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 날짜로 발행하게 되면 1기 확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날짜로 발행하면 뭐가 되는 거죠? 1기 예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과세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리면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잘못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 발행했으면 다시 뭐 해줘야 되죠? 발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 발급했을 때 이중이라는 건 몇 번 발행한 거예요? 2번 발행한 거죠. 그러면 우리 2번 발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큰 금액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로 해서 다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둘 다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소급된다의 뜻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소급된다 그러면 원래 날짜로 발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요 날짜로. 원래 발급된 건? 원래 발급된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월 20날 우리가 매출의 과세로 발행을 했죠. 그러면 3월 20일 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는 몇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3월 20날 또 발행하는 거예요. 매출의 뭘로요? 영세로. 그 날짜만 저렇게 수정을 해. 그렇죠. 네, 그 날짜로. 소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3월 20날 매출 과세 빼기 3월 20날 수정세금 계산서에서 얘는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빵. 그 다음에 아니다. 요 날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빼기 4월 며칠이요? 15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한 날짜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소급이 안 돼. 그러면 4월 15일로 발행하는 거고
소급이 돼. 그러면 옛날 날짜로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급이 과거의 거 건드리는 게 소급 적용이거든요. 또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요? 괜찮아요. 편하게. 4월 15일자로 그냥 발행을 다시 한다는 건데 네. 어떻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로. 그 위에 거는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그 두 가지로 이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느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소급 적용되는 거는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였어요? 과세였죠. 맞죠? 예. 네. 근데 과세가 아니고 원래는 뭐였어요? 영세였죠. 그러면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은 옛날 날짜로 발행하는 거고 대부분 소급 적용 안 하는 것들은 지금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 90만 원 됐어. 그러면 100에서 얼마 빼주면 되죠? 10만 원. 그거 바꾼다 그래서 큰 효력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날짜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걸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월 15일 날 매출에 뭘로 발행하는 거예요? 영세로. 네. 그러니까 요게 소급 적용될 때에는 과거의 날짜로 다 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급 적용이 안 될 때에는 과거 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가 발생한 날짜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영세로 설명드렸어요. 저것도 예정이랑 확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소급 적용 아닐 때에는 그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한 날 마이너스 쳐버리면 돼요. 근데 소급 적용 된다 그러면은 과거의 날짜로 가서 거기에 있는 거를 고쳐버려야 돼요. 다. 그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급 그러면은 옛날 거 건드리는 걸 소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거 안 건드리면 소급 적용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상하시면 또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말이 어려워요. 네. 근데 그냥 소급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옛날 날짜로 쓰면 소급 적용. 현재 날짜로 쓰면 소급 적용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25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25일 이후에 갖고 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아니요. 그거는 아예 인정이 안 돼요. 영세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안에 갖고 오는 것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다음 달에 갖고 왔어. 그러면 그거는 영세로 인정을 못 받아요. 법 자체에서.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예 거래가 아니니까. 2월에 거래가 발생했으면 4월 25일까지 갖고 되는 거예요? 그냥 6월에 거래가 있으면 7월 25일까지. 2월에 발행했으면? 예, 2월이면은 요거는 4월 25일까지만 갖고 오면 되죠. 왜냐면 어차피 신고를 언제까지 할 거니까? 4월 달에 할 거니까. 예, 법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5월 달에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건 안 해주면 돼요. 왜냐면 법에서 그건 인정 못 해주겠다. 왜냐면 너무 늦게 갖고 오면 법에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장난치려는 거 아니야? 예, 왜냐면 그렇게 늦게 나올 일은 없거든요. 요 서류 자체가. 그래서 법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까지만 갖고 와라? 25일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괜찮아요. 헷갈려요. 예. 왜냐면 이게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그래요. 왜냐면 소급이라는 말 솔직히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예. 요즘 들어서 이제 뉴스에서 소급 적용하냐 안 하냐 보상금 때문에 좀 많이 나와서 그러지 소급이라는 말 별로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 항상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날짜 갖고 날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전 날짜 쓴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 날짜 쓴다. 이거 갖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말장난이라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야. 그러면 옛날 거 고치는 거고 요거는 이거 발생해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현재 날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반품하거나 아니면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금액이 늘어나거나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솔직히 평소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재 날짜로 쓰는 거고 요거 뺀 나머지들은 다 옛날 날짜로 쓰는 거예요. 라고 구별하는 게 그나마 제일 쉬울 거예요. 이거 못 외워요.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거는 평소에도 이런 일이 많아 그러면은 그냥 현재 날짜로 쓰고,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필요적기상 틀릴 일이 실무 가시면 별로 없어요. 2번 발행할 일도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대부분 한 번만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심각한 거야 그러면은 옛날 거 고치는 거고, 덜 심각한 거야 그러면은 현재 거 고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가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나 일반과세자였는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돌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럴 때도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왜 고쳐야 되냐면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하고 적용되는 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볼 거는 그것보다는 저걸 좀 봐주세요. 뭐를 보시면 시험엔 안 나오는데, 저기 그 3번의 밑에도 두 번째 보시면 금액은 무슨 색으로 쓰래요? 붉은색. 아니면은 음의 표시. 근데 실무에서는 붉은색 안 씁니다. 예. 되도록이면 실무에서는 붉은색보다는 무슨 표시를 하세요? 마이너스 표시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회사에서 빨간색으로 이쁘게 만들어 갖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보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왜 터졌냐면 그 회사에 컬러 프린터가 없네. 옛날엔 다 종이였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했는데 까만색으로 나왔어. 그래서 마이너스 쳤어요? 플러스 쳤어요? 플러스 쳤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는 것보다는 권장하는 건, 내가 원본을 갖다 줄 땐 빨간색으로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뭐 프린트로 보내야 된다던가 아니면 사본으로 보내야 된다던가 그럴 때에는 마이너스로 쓰는 걸 권장을 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실제 회사에 컬러 프린터 없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럼 내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이쁘게 해서 보냈는데 그쪽에서 프린트해서 보고 입력하려고 봤더니 검은색이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돈 보낼 때도, 우리 그 돈 보내잖아요. 돈 보낼 때 보면은 요거 얼마죠? 10만 원이죠.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1, 10만 원이죠. 이거 왜 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보냈어요. 뭐만 보고요? 쉼표만 보고. 그래서 이런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생긴 게 이거예요. 얼마요? 10만 원 정도. 그럼 이 사람이 쉼표 잘못 찍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그 마이너스로 쓰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냈더니 검정색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쓰지 말자? 빨간색으로 쓰지 말자. 근데 원본에는 쓰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원본이야 뭐 그대로 갖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게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게 누가 봐도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 보면. 예. 아니면 내가 상상하고 있던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금액 보실 때에도 꼭 쉼표로만 보면 안 돼요. 실제 이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왜냐면 진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100만 원 아니잖아요. 근데 쉼표로만 보시는 분은 이걸 얼마로 읽어버려요? 100만 원으로 읽어버려요.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 보시면 영수증. 영수증은 특별히 보실 게 없어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291페이지 밑에서 그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보시면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얼마 미만인자요? 4,800. 그 다음에 거기 니은 보시면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뭘로 할 때요? 간이과세자. 근데 간이과세자는 4,800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4,800보다 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4,800보다 작으면 뭐 발행해야 돼요? 영수증. 근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 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만 발행해줘도 인정은 해주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1년에 4,800을 넘길지 안 넘길지 본인도 모르잖아요. 당연히 본인은 넘기고 싶죠. 왜냐면 기왕이면 조금 팔고 싶어요? 많이 팔고 싶어요? 많이 팔고 싶죠. 그래서 나는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싶어. 이런 분들도 실제 있잖아요.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결론적으로는 매출액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적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어때요? 적어요. 그래서 제가 박명숙 씨 그 어록 있잖아요. 박명수 어록.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티끌 모아 티끌이다. 맞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티끌 모아 태산도 맞는데 티끌 모아 티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조금 모으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어때요? 적어. 근데 그게 이제 쌓이면 커지는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티끌 모아 티끌도 해보고 티끌 모아 태산도 해봤으니까. 제 예전 취미 중에 하나가 저거였거든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12월 31일이 되면 사람들을 안 만나요. 만나러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갔으니까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라 해서 그 자리는 좋아라는 하는데 술 먹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서 저 예전에 취미 중에 하나가 12월 31일 날 돼지 뱉다는 거였어요. 돼지 저금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지 저금통에다 동전을 모아요. 동전만 생기면 거기에다 넣어요. 그리고 12월 31일 10시가 되면은 경건한 마음으로 돼지 배를 째는 거죠. 이제 거기에 나온 거 세갖고 분명히 나는 내 통장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조카 통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통장에 돈 넣어줘 있고 넣었대. 내 통장에 돈이 없네? 물어봤더니 조카 통장에다 넣어줬다고. 그래도 한 2, 30만 원씩은 나왔거든요. 1년에. 근데 티끌모아 티끌이죠. 뭐 솔직히 2, 30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이긴 하지만 솔직히 어마무시하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맞아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 여기가 중요해요. 292페이지 위에 보시면 택시 운송. 예, 제가 아까 요렇게 얘기했죠. 여객운송업에서는 누구만이요? 전세버스만. 그래서 뭐 택시든 뭐든 다 안 돼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세금 계산서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분들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노점 행상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노점 행상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그리고 아예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원래 불법입니다. 요즘에는 노점 하더라도 일부는 이제 발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시려고. 그다음에 무인 판매기. 자판기한테 가갖고 2,000원짜리 음료수를 먹고 자판기여 나에게 세금 계산서를 다오. 안 주잖아요. 맞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전기사업자 전력. 근데 전력 같은 경우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셔야 돼요. 뭐는 아셔야 되냐면 전기요금 고지서 날라오시는 분들 있죠. 거기 보면은 공급하는 자 있거든요. 공급하는 자 말고 공급받는 자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해줘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고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공급받는 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별별별 다시 별별 다시 별별별별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가셔서 회사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데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 그러면 한전에다 전화해 갖고 우리 세금계산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하고 뭐 보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 보내주면은 그 다음 달부터는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찍혀서 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별별별로 되어 있어요. 별별별 다시.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자리, 2자리, 5자리. 그게 이제 별로 나왔냐, 번호로 나왔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영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그걸 놓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걸 놓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격리 직원이 잘 몰라. 또 하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경을 안 써줘.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전기요금 고지서. 어디 있더라?
아, 요 번호만 쪽가렸네. 아이고. 여기 말고 이건 우리 집에도 있는데. 어디 있더라. 잘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죠. 네, 여기 보면 공급자 등록번호는 있는데 공급받는 자 여기 뭐 세금계산서 미발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번호가 찍히면은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공급받는 자나 이런 번호가 없으면 요 업체에 전화해 갖고 세금계산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서류 뭐뭐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거 보내주면은 그 다음 달부터는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급 적용 안 돼요. 그 전권은 인정 못 받아요. 내가 신청을 해서 그 다음 달에 번호가 찍혀서 나온 달부터는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전권은 소급 적용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런 것만 챙겨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요게 안 되어 있는 회사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격리 직원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경 안 써줘. 이건 아셔야 돼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 주는 만큼만 일하고 본인들 아는데도 얘기 안 하는 것들도 많아요. 왜냐면 저도 세무사 사무실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초반엔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적으로 딱 잘라버려요. 더 이상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이런 거래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사이에서 꼭 이상한 얘기하고 나만 나쁜 놈으로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은 비영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아까 설명했었는데 뭐 소매업,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이런 쪽들은 세금계산서가 안 되는데 소매업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할 때요? 요구하는 경우에만 뭐를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 그 간주 공급 있죠. 간주 공급의 자가 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단존 제한. 요 중에서 뭐만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모발행 가능하다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해요. 거기에 있는 게 그거예요. 3번이. 자가 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빼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요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얼마 팔았는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냥 시가로 잡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용역인데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세는 매출의 영세는 요거 발행하잖아요. 영세율 뭐요? 세금계산서 발행. 근데 매출의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왜 없냐면 수출이라는 건 외국 회사한테 파는 거잖아요.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영세는 요거는 간접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국내 거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세는 한 단계 거쳐서 수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물건을 A라는 회사가 사다가 수출하면 영세,
A라는 물건을 우리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수출하면 뭐예요? 수출이에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세나 수출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물건 사다가 수출하면 영세. 우리가 바로 수출하면 뭐예요? 수출.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영세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근데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없다.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일정안이라고. 이 일정안이 수출과 영세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기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그 다음에 외국법인.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꼭 발행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간주임대료에다 밑줄 치세요. 네, 간주 들어가는 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간주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 그래서 간주 중에서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간주 공급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거기 뒤에 거 볼게요. 그리고 요 속도로 나가면 아마 내일 이론 거의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실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